최근 청와대가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특별감찰관 자리를 채우겠다고 밝혔어요. 이에 2016년 이후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제도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죠. 그런데 특별감찰관이 무엇일까요?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해요. 이는 대통령이 법적 시비를 가리느라 나라를 운영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함이죠. 그래서 임기 5년 동안 내란 외환을 제외하면 수사도 기소도 사실상 불가능해요. 그런데 현실에서 권력형 비리는 대통령 본인보다 대통령의 권위를 이용하는 가족, 측근, 비선의 손을 통해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청탁, 인사 개입, 특혜 계약이 모두 대통령 주변을 통해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2014년 도입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본인은 건드릴 수 없으니 최소한 그 주변에 흐르는 돈과 청탁의 통로만이라도 막겠다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이러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된 헌정 구조 아래에서 그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해요. 삼권분립이 입법, 사법, 행정의 균형을 큰 틀에서 설계한 것이라면 특별감찰관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력이 주변부로 흘러가는 통로를 좁히기 위한 견제 장치인 셈이죠. 그러나 특별감찰관에게는 수사권도 기소권도 처벌권도 없어요. 행정적 조사권이 있을 뿐이죠. 조사권은 관계자를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권한이에요. 즉 피의자를 강제 소환하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체포할 수 있는 형사적 권한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의 비위를 발견해도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해야 해요. 따라서 대통령을 직접 건드리지 못해 주변을 감시하게 했지만 그 주변조차 직접 처단하지 못하고 기존 사정기관에 넘겨야 하는 이중완충 구조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감찰관 임명의 최종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도 이 제도의 고질적인 아이러니로 꼽혀요.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기존 권력 구조에 의존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제도를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은 수사권이 없는 반쪽짜리 권한이라도 독립된 감시자가 언제든 권력 주변의 장부를 들여다보고 사정기관에 사건을 넘길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억제 효과를 갖기 때문이에요. 향후 선출될 특별감찰관이 청와대와 대통령 측근들의 비위를 얼마나 실속 있게 들여다볼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요.